여보, 나이 들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믿어져? 믿기지 않아. 우리 나이 또래는 다 병원 다니느라 정신없다던데. 그러게, 아직도 걸을 수 있고, 스스로 챙겨 먹고, 이렇게 대화할 힘이 있다는 게 기적이지. 맞아, 이게 돈보다 훨씬 큰 축복이야.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65세와 75세 사이에 아직도 이 6가지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나이면 병원 진료에 하루를 빼앗기고 약 봉지에 의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스로의 몸을 챙기고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유지하며 마음을 다잡아 삶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나는 가치입니다. 남들은 포기한 일상을 지켜내는 의지, 그것이 바로 노년의 보물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인지 절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공유도 해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 65세와 75세 사이에 아직도 김장철에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릴 수 있다면 당신은 귀한 보석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74세 김영순 씨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김장을 직접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자 결국 시장에서 김치 몇 포기를 사다 먹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깟 김치 뭐 사다 먹으면 되지라며 위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가 느낀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김장을 해왔던 손맛이 사라지고 온 집안에 김장하던 날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긴 순간 그녀는 노년의 외로움과 무력감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김장 한 번 못한다는 게 이렇게 뼈아프게 자존심을 무너뜨릴 줄 몰랐다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노년에 김장을 직접 한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건강의 증거이자 삶의 기운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선명한 표식입니다. 배추를 씻고 절이는 과정은 허리와 다리를 굽혀야 하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은 손목과 팔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김장을 직접 해낸다는 건 관절이 버텨주고 근력이 살아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활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에 여전히 김장 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몸이 불편해 김장철에도 마트에서 포장김치만 집어드는 순간 노년의 허망함은 2배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배추를 절이고 김칫솔을 나누어 담그던 그 풍경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추억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그 자리를 지켜보는 것조차 힘들어진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라는 절망이 엄습합니다. 김장을 직접 못한다는 건 결국 건강을 잃었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삶의 활력을 놓쳐버렸다는 뼈아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릴 수 있는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관리해 여전히 살아있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양손에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묻고 배추 사이로 마늘과 생강향이 퍼질 때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자식과 손주가 그 김치를 먹으며 웃는 모습은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김장 과정이 노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일종의 전신 운동이 되고 양념을 치대는 행위가 손 근육과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김장을 직접 해낸 사람의 표정에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 깃듭니다. 아직도 내가 가족 밥상을 책임진다는 자존감은 병원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 여전히 김장을 직접 해낼 수 있는 당신은 분명 귀한 보석입니다. 남들은 병원 진료표에 묶여 허덕일 때
당신은 스스로의 손맛으로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생활 기술이 아니라 남은 생을 당당히 살아갈 힘이며 가족에게 존경받을 이유이자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김장철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값진 보석 같은 능력입니다. 두 번째, 65세와 75세 사이에 아직도 병원비 걱정 없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면 당신은 귀한 보석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정희 씨는 평생 고혈압 약을 달고 살았지만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매일 4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꾸준한 수면 습관을 자신만의 철칙처럼 지켜온 덕분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혈압 상승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때 그는 집 근처 공원을 땀 흘리며 걸었고 계단 오르기를 운동처럼 삼아 몸을 지켰습니다. 그의 사례는 충격적이면서도 한 가지 진실을 드러냅니다. 약보다 강력한 것은 습관이며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두려운 것은 돈이 아니라 병원비 폭탄입니다. 한 번의 수술비가 수천만 원, 한 번의 입원비가 몇백만 원을 삼켜버리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은 이 무서운 덫에서 벗어납니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다리는 낙상 위험을 줄여 수술대 위에 눕지 않게 하고 소식과 절제가 습관이 된 식탁은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병을 막아줍니다. 결국 병원비를 쓰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을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관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루 만보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단 30분의 산책, 정갈한 세끼, 늦은 밤 군것질을 끊는 작은 실천이 노년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반대로 방심한 한 번의 나태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지고 운동을 미루고 건강검진을 외면하면 언젠가 병실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그때 조금만 관리했더라면이라는 피눈물 섞인 후회를 하게 됩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동시에 위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노후를 당당히 살아갑니다. 병원비 청구서에 벌벌 떨며 자식에게 손 벌리는 대신 스스로 선택한 여행지에서 웃으며 사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통장 잔고가 병원비로 증발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돈으로 손주에게 선물하고 친구와 맛있는 밥을 나눕니다. 그 차이는 오직 자기 건강을 지킬 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직도 병원비 걱정 없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한다면 당신은 진짜 보석입니다. 누구보다 값지고 누구보다 빛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노년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세 번째, 65세와 75세 사이에 아직도 불필요한 대출 없이 빚 없는 삶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귀한 보석입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박동일 씨는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중 자식이 운영하던 가게가 어렵다며 보증을 부탁해 결국 수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게는 문을 닫았고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이자, 독촉 전화에 밤잠을 설쳤고 자식에게도 차마 손을 벌리지 못해 결국 생활비까지 줄여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평생 지켜온 집마저 압류 위기에 놓이며 내가 왜 이 나이에 은행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빚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을 산산이 부수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의 빚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젊을 땐 다시 일어나 벌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거의 없습니다. 연금이나 저축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는 멈추지 않고 불어납니다. 작은 대출 하나가 순식간에 수백만 원의 부담으로 변하고
생활비를 갉아먹어 결국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더 끔찍한 건 빚은 돈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옥죄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마음은 불안에 휩싸이고 가족에게 숨기려다 보니 점점 인간관계도 멀어집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남는 것이 불안과 수치라면 그것만큼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불필요한 대출 없이 빚 없는 삶을 지켜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매달 이자에 쫓기지 않으니 한숨 대신 웃음이 나오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도 망설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손 내밀 필요가 없고 친구와의 식사 자리에서 돈이 없어 못 나간다는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는 단순한 금전적 여유가 아니라 노년의 자존심과 삶의 품격을 끝까지 지켜내는 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집을 크게 고치려 대출을 받거나 자식의 부탁에 보증을 서주거나 손주 학자금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지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은 잠시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결국 그 대가를 자기 인생으로 치르게 됩니다. 노년의 빚은 누구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손에 쥔 작은 노후 자금마저 갉아먹고 남은 인생을 은행에 저당 잡히게 만듭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 아직도 불필요한 대출을 멀리하고 빚 없는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인한 사람입니다. 빚이 없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빚이 없는 노후는 자존심을 세우고 자유를 지키며 남은 인생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65세와 75세 사이에 아직도 아침마다 깨끗이 면도하고 단정한 옷을 차려 입는다면 당신은 귀한 보석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장영호 씨는 은퇴 후 몇 년간 집 안에서만 생활하며 면도도 옷차림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충 늘어진 티셔츠와 헝클어진 머리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거울조차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모임에 억지로 나갔다가 오랜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예전 모습이 하나도 없네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본 순간 그는 절망했습니다. 세월보다 더 빨리 무너진 건 나이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포기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노년에 매일 면도와 단정한 옷차림을 지켜낸다는 건 단순한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수염을 정리하고 셔츠의 단추를 채우는 순간 몸은 단정해지고 마음은 다시 곧게 서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거울도 보지 않고 구겨진 옷을 걸친 채 하루를 시작하면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남들이 보기에 지저분한 모습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나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자기 암시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곧 건강과 인간관계, 더 나아가 생존 의지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의 삶은 자기 관리가 곧 존엄입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자식에게 아직 우리 부모님은 건재하시다라는 안도감을 주고 이웃과 친구에게도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몰골로 나타나면 주변은 멀어지고 결국 고립의 늪에 빠져듭니다.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나 건강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스스로 내버려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면도하지 않은 얼굴, 구겨진 옷, 냄새 나는 셔츠는 스스로 존엄을 버린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결국 타인에게도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끊어냅니다. 반대로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 존중을 받습니다.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더라도 은행 창구에 앉더라도 아직도 참 멋지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습관이 건강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깔끔하게 면도하며 거울을 보는 행위 자체가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건강 체크이고, 옷을 갈아입는 동작이 작은 운동이 되어 몸을 깨웁니다. 게으름에 젖어 있으면 우울과 질병이 따라오지만 단정한 습관은 우울을 밀어내고 활력을 불러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 연구 결과에서도 매일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즉, 깔끔한 차림은 마음의 약이자 사회적 백신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잘 차려입은 노인 앞에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또 다른 활력을 낳습니다. 65세와 75세, 여전히 아침마다 면도하고 단정한 옷을 차려입는 당신은 분명 귀한 보석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반짝이게 하는 무기입니다. 남들은 하루하루 흐트러진 채 늙어가지만 당신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며 빛을 더해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구하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65세와 75세 사이에 아직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를 습관처럼 한다면 당신은 귀한 보석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정인호 씨는 은퇴 후 이 나이에 뭘 더 운동해라며 걷기를 멈췄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가 없는 듯 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체중이 급격히 늘었고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 10,000보만 걸으셨다면 이렇게 빨리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정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했습니다. 걷기를 포기한 대가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걷기는 노년 건강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최소 5,000보에서 7,000보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무작정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일 같은 시간에 일정한 리듬으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7시 전후에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심장을 깨우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저녁 6시 전후의 걷기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숙면을 돕습니다. 단순히 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강력한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같은 시간에 하는 걷기입니다. 어떻게 걷느냐도 중요합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10m 앞에 두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바른 자세. 걷기가 심폐 기능을 최대로 끌어올립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듯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이 약간 가쁘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의 속도, 시속 5km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속도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과 당뇨, 치매의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의학적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걷고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가 와도 실내에서라도 발걸음을 이어가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냅니다. 습관이 된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을 조절하며 관절과 근육을 단련해 낙상을 예방합니다. 또한 걷는 동안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우울과 불안을 몰아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는 최고의 치료제가 바로 이 걷기입니다. 65세에서 75세, 여전히 같은 시간에 하루 30분 이상 5,000보에서 10,000보 정도를 꾸준히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귀한 보석입니다. 그 발걸음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병원비를 줄이고 자존심을 지키며 삶의 존엄을 끝까지 붙드는 선언입니다. 남들은 약봉지에 묶여 살아갈 때 당신은 당당히 세상을 걸으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를 이어가는 그 작은 습관이야말로 당신의 노년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힘입니다. 여섯 번째, 65세와 75세 사이에 아직도 월세가 아닌 자기 집에서 살며 안정감을 지킨다면 당신은 귀한 보석입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한정호 씨는 평생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자식의 부탁으로 집을 팔아주고 결국 전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세도 괜찮다, 집값은 다시 오르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몇 년 뒤 전세금은 급등했고 결국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났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는 연금보다 많았고 남은 돈은 고작 생활비로 간신히 이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때는 내 집에서 느끼던 안도감을 가졌지만 이제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월세 납부일만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은 늙어 힘이 없는데 돈마저 나가니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한마디는 노년에 집을 잃고 월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년에 자기 집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부동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생존의 안전망이자 마음의 버팀목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월세는 연금과 저축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집이 없으면 돈은 눈덩이처럼 사라지고 결국 생활은 줄줄이 무너집니다.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고 식비를 줄여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참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무엇보다 집이 없다는 사실은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구나. 이 무기력감은 결국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마저 끊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사 걱정이나 집주인 전화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의 공포에 떨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년의 자존심과 자유를 지켜주는 마지막 요새입니다. 자기 집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특권입니다. 노인복지연구에 따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노인의 행복지수와 정신적 안정감은 월세나 전세로 사는 노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경제적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불안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없는 노인은 노후 내내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병이 되어 몸을 무너뜨립니다. 65세에서 75세, 아직도 자기 집에서 살며 안정감을 지키는 당신은 분명 귀한 보석입니다. 남들은 월세의 올가미에 갇혀 매달 돈을 바치며 노후를 허비하지만 당신은 내 집이라는 성에서 당당히 노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집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곳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살아갈 마지막 보루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보루를 가진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빛나는 보석입니다.